네, 이용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중소 시선집중 이등병 이용주 월요일 아침 점호 신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군 관련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모습은 또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도 군필이니까 있죠. 예비군. 예, 예비군입니다. 아직 예비군. 예, 아니요, 저 이제 민방위 거의 끝났습니다. 예. 네, 대충 이제 가늠 되시죠? 네. 네. 몇 학년 몇 반인지. 예. 네, 넘어가고. 자, 예. 어떤 내용인데요? 자, 오늘 이슈는요. 평소에 전쟁 게임을 즐기다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는 이슈입니다. 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지난달 11일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는 소식인데요. A씨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서도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2018년 10월에 기소됐습니다. 그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에서 군대를 거부한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조금요. 이유가요. 다름 아니 A씨가 평소에 즐기던 게임이 전쟁 게임 배틀그라운드였기 때문입니다. 네. 예, 배틀그라운드는 국내 게임사가 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쟁 게임입니다. 작년에 열린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 게임의 모바일 버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었죠. 네. 자, 아무튼 이 게임은 이 총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서로 죽이는 게임인데 A씨가 이 게임을 매우 좋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이 이 게임을 즐겨했다는 사정은 그 양심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꼬집으면서 네. 동시에 A씨가 주요 입영 거부 이유로 든 군대 상명하복 문화와 인권 침해 및 부조리 역시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그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딱 현역 복무 기간이네요. 정확하게요. 예. 참. 자, 근데 군대 얘기가 좀 많아서 말인데요. 네. 곧 대한민국에 병역 자원 절벽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저출산이. 예, 근데 뭐 사실 예측 아니고 현실이죠. 아무튼 한때 이 국군을 수식하는 대명사 60만 대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040년에는 병력 40만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뭐 저출산 여파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국군의 병력은 2002년에 최대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에 2018년부터 계속 감소해서 2022년부터 실제 병력 48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의 영향으로 군대 갈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서 2039년에 40만 명 선이 무너지고요. 2040년에는 36만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니까. 예,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해 말에 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 판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체질량 지수 BMI를 바탕으로 현역 판정의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35에서 40으로 올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키가 174cm인 병역 검사자의 체중이 106kg 이상일 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데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이 121.1kg으로 바뀌게 됩니다. 많이 늘어. 15kg가 늘어나네. 와, 훅 올라갔습니다. 또 저체중의 경우에도 현재는 170cm의 사람이 약 48.5kg 미만인 경우에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 적용하면 약 45.4kg 미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서 현역 입영 대상자를 늘리겠다. 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편평족, 이른바 이 평발에 대한 이 4급 판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고 하고요. 또 난시에 대한 4급 판정 기준 역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십자인대 요거 예전에 그 한번 다치면은 군대 안 가는데 네. 이제는 인대 재건술 2번 이상 받아야 5급 전시 근로역으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네. 쉽게 풀어드리자면 이제는 정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현역 판정 받고 입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현역 판정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요, 그 현역 판정 비율이 90%가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팩트 체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 현역 판정 비율은 83%였는데요. 사실 현역 병역 처분율이 가장 높았던 건 지난 2013년에 91%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렇게 징병 기준이 혹 낮아지면서 다시 또 90%대로 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두 가지 뉴스를 함께 전해주셨어요. 네.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는 판단과 네.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병역 자원이 줄어드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하지 말자라는 얘기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안 되죠. 예.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예,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위장하는 것은 가려내야 된다. 예, 가려내야죠. 이런 예.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 점은 좀 확인을 하고 뭐 네. 병역 자원이 줄다 보니까 시니어 암이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니까 참 그렇죠. 아무튼 저출산 여파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